2026년 2월 강남대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가로수길, 이제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입니다. 저녁 7시인데 간판에 불 들어온 곳이 손에 꼽혀요. 권리금 5억 부르던 자리가 영원에도 안 들어옵니다. 건물주가 먼저 전화합니다. 제발 들어와 달라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강남 상권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줄서 들어가던 가로수길, 데이트 성지였던 압구정 로더. 지금은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인스타 성지였고 데이트 코스 1순위였어요. 임대문이 현수막만 바람에 퍼리고 있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인데 어리가 깜깜합니다. 간판에 불 들어온 곳이 손에 꼽혀요. 그나마 보이는 건 글로벌 브랜드 팝업 스토어 몇 개뿐입니다. 그것도 한 달 있다 사라지는 임시 매장이에요. 웃긴 건요. 사람들 주머니엔 돈이 있거든요. 쓸 돈은 있습니다. 근데 쓸 데가 없어요. 가고 싶은 가게가 다 사라졌으니까요.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땅값이 미쳤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20억 30억 찍으면서 상가 건물 가격도 같이 뛰었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선 계산이 단순해요. 내 건물이 200억이면 월세로 최소 1억은 받아야 수익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1억으로 올려붙여요. 협상 같은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계산해 볼게요. 월세 1억 직원 2명 쓰면 인건비가 월 500만 원은 나갑니다. 재료비에 공과금까지 빼면요. 커피 한 잔에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3만 원, 5만 원. 그 가격에 커피 사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들어와 봤자 망하는 구조니까요. 건물 가격은 하늘 높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 사람들 어디서 쇼핑하죠? 옷은 인터넷에서 삽니다. 밥은 배달로 시키고 채소랑 고기는 새벽 배송으로 현관 앞에 받아요. 굳이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손가락 몇 번이면 다 해결되니까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뭐가 됐냐면요. 물건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곳이에요. 한 브랜드 체험하고 사진 찍고 실물 확인만 해요. 결제는요. 집에 가서 앱으로 합니다. 온라인이 더 싸거든요. 매장은 거대한 광고판으로 전락한 겁니다. 임대료 내면서 남은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죠. 여기에 인건비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최저 시급이 1만 원을 넘겼습니다. 알바생 2명만 고용하면 월 인건비가 500만 원이에요. 사장님 월급은 없습니다. 그냥 직원 월급 주려고 가게 여는 꼴이 된 거예요. 본인은 하루 14시간 일하면서요. 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요. 달러가 1,400원을 뚫으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밀가루, 원두, 설탕 전부 수입입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작년에 원두 1kg에 3만 원 주던 게 지금은 6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커피 한 잔 팔아서 남는 마진이 500원이에요. 100잔 팔아야 5만 원입니다. 근데 월세가 1천만 원이면요. 하루에 200잔을 팔아도 적자예요.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도망쳤습니다. 강남이고 뭐고 버티다 죽느니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스스로 짐 싸서 떠납니다. 강남 건물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1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지하 1층, 지하 2층은 불이 켜져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직 계급화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못 버틴 가게들이 전부 지하로 밀려난 거예요. 1층은요, 오직 대기업만 들어갑니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프랜차이즈만 버틸 수 있어요. 일반 자영업자는 햇빛도 못 보는 지하로 숨어드는 겁니다. 간판도 못 달아요. 손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오직 배달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1층이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좀 낮추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절대 안 낮춥니다. 얘냐고요. 낮추는 순간 덫에 걸리거든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주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끼고 건물을 샀습니다. 은행은 그 건물의 담보 가치를 뭘로 평가하냐면요. 월세 수입으로 봐요. 월세가 1억이면 건물 가치를 100억으로 쳐주고 월세가 5천이면 50억으로 확 깎아버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건물주가 세입자 구하려고 월세를 1억에서 5천으로 내렸어요. 자, 그 순간 은행이 전화합니다. 담보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대출금 일부를 당장 갚으라고. 갚을 돈이 없으면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파산이에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차라리 비워둡니다. 월세 한 푼 못 받아도 서류상 월세는 1억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빈 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상황이 치킨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임대료를 내리나 누가 먼저 쓰러지나 버티기 싸움이에요. 근데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진짜 부자입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건물 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월세 한 푼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자 낼 일이 없으니까요. 10년을 비워둬도 버틸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돼요. 문제는 신흥 건물주들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행 대출 끌어모아서 건물 산 사람들 있죠? 빌딩 하나 사려고 대출을 50억, 100억씩 받았거든요. 금리가 3%일 때는 괜찮았어요. 월이자가 1,500만 원이면 월세 받아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남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얼마죠? 6%, 7% 찍었어요. 같은 대출인데 이자가 2배로 뛰었습니다. 월 3천만 원씩 이자로 빠져나가요. 근데 세입자는 없어요. 월세 수입은 0원인데 이자는 매달 3천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3억 6천이에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공실이 세 가지가 동시에 덮치면서 건물주 신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습니다. 땅값은 수백억인데 정작 그 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자산 가치는 높은데 사람은 없는 도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 샀다고 해서 진짜 건물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30억, 대출 70억으로 건물 샀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30%예요. 나머지 70%는 전부 은행 돈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내 건물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70%의 주인인 거예요. 자기 자본 80% 이상 들어가야 비로소 건물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유가 아니에요. 은행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월세 받아서 은행이자 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임대 수익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예요. 몇 년 뒤에 건물 가격 오르면 팔아서 몇십억 벌겠다는 계산이었죠. 이건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습니다. 비드로 건물 사면 리스크도 같이 커져져요.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월세를 높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남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받아야 이자가 나오니까요. 서로 안 맞는 구조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레버리지 많이 끌어다 쓴 사람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건물주도 지고 세입자도 지고 상권 전체가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공멸이에요. 비드로 키운 건물이 결국 모두를 집어삼킨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강남 상가 건물주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67세입니다. 60대 후반이에요. 이분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건물을 샀어요. 그때는 좋은 자리에 가게 열면 줄 섰어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배달앱 없었고 온라인 쇼핑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쇼핑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으로 지금 장사를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MZ 세대가 밥 먹으러 갈 때 뭘 하냐면요. 인스타 검색합니다. 리뷰 봐요. 별점 확인하고 예약하고 갑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고 손님이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하에 있어도 맛있으면 찾아갑니다. 골목 안쪽이어도 후기 좋으면 가요. 1층 명당 자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건물주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긴 강남이야. 좋은 자리면 알아서 손님 온다. 예전에니 가격에도 줄 섰다고.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는 겁니다. 세입자가 제안합니다. 사장님, 임대료 좀 낮추시죠. 같이 상권 살려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건물인데 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벌어지냐면요. 세입자는 떠나고 공실은 늘어나고 건물 가치는 떨어집니다. 고집 부리는 사이에 본인이 제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지키겠다고 버티다가 건물 전체 가치가 깎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제 화려한 빌딩 숲 말고 그 밑을 한번 볼게요. 지하 2층입니다. 습하고 어둡고 환기도 안 됩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요. 사장님들이 요리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공유방으로 모인 겁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상 1층 월세 1억이랑 비교하면 거의 공짜 수준이죠. 오로지 배달만 해요. 띵동, 주문 알림이 울리면 바로 조리 시작입니다. 음식 만들고 포장하고 기사님한테 넘기고 하루 종일 이게 반복됩니다. 마치 공장 라인에서 부품 찍어내는 것 같아요. 손님이랑 눈 마주칠 일도 없고 고맙다는 말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여요. 김배달 사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혼자 주방 지킵니다. 직원 쓸 돈이 없거든요. 한 명만 고용해도 월 250만 원입니다. 그 돈이 없어요. 점심 피크 때 3-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갑니다. 주문이 밀리면 별점 떨어지니까요. 하루 12시간 서서 일합니다. 다리가 퉁퉁 붓는 건 기본이에요. 허리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버냐고요? 하루 매출 50만 원 찍으면 잘 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식재료비 빼고 배달 수수료 빼고 월세 빼면요. 손에 쥐는 돈이 15만 원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10,000 원 조금 넘어요. 최저 시급이랑 비슷합니다. 사장인데 알바보다 못 버는 거죠. 그래도 안 하면 적자니까 계속합니다. 몸을 갈아 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지하로 내려갔죠. 그럼 지상 1층은 누가 채우냐? 무인 점포가 들어옵니다. 사람 안 써도 되거든요. 인건비 0원입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사장님이 매일 안 나와도 됩니다. 기계만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한때 권리금만 5억이었던 자리입니다. 명품 매장 있던 곳, 유명 레스토랑 있던 곳이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파는 냉동고 몇 대 갖다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인형 뽑기방이요. 크레인 게임기 10대 늘어놓은 겁니다. 한때 명품백 들고 샴페인 마시던 거리에 뽑기방이라니 상상이 됩니까?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 평당 1억 넘는 상가의 무인 사진관이 들어왔어요. 셀프 포토부스 내 개 놓은 겁니다. 인테리어. 조명 몇 개의 커튼 쳐 놓은 게 전부입니다. 예전에 고급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50억짜리 아파트 단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 뭐가 있냐면요. 무인 빨래방,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 카페 전부 무인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90년대 오락실 골목 같아졌습니다. 반짝반짝 LED 조명만 번쩍이고 사람 온기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건물주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1년 넘게 공실이면 관리비도 못 내거든요. 전기세에 청소비에 돈만 나갑니다.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무인 기계를 들여놓는 거예요. 뭐라도 넣어야 하니까요. 무인 점포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예요. 한 달 길어야 석 달 계약하고 들어오는 임시 매장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장기 세입자 못 구하니까 이거라도 받는 거예요. 그니 버티는 거죠. 근데 이런 팝업이랑 무인 점포가 뭐가 문제냐면요. 자, 뿌리가 없습니다. 단골이 안 생겨요.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유령 같은 존재거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요.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거리에 전기 안 붙어요. 더 심각한 건 치안 문제입니다. 무인 점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밤 10시 넘으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노숙자가 들어와서 잠을 자요. 기계를 부수고 돈을 훔쳐갑니다. 중고생들이 몰래 물건 들고 나가요. CCTV요. 있어도 못 막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해봤자 이미 늦은 겁니다. 경찰 출동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무인 점포 관련 신고가 2년 새 3배로 뛰었습니다. 인건비 아끼려다가 경찰이 대신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카페 알바, 대학생들 용돈 벌리하고 월세 내려고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키오스크가 대신합니다. 로봇이 커피 내려요. 사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시급만 원 벌 수 있는 자리가 증발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주들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건물 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출로 샀거든요. 100억짜리 건물 사면서 현금 30억, 대출 70억 이런 식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빚을 짓대 삼아서 몸집보다 큰 건물을 산 겁니다. 금리 3%일 때 계산해 볼게요. 70억 대출이면 연 이자가 2억 1천입니다. 월로 나누면 천채 50만 원이에요. 월세 3천만 원 받으면 이자 내고도 1150만 원 남았습니다. 꽤 괜찮죠? 이때만 해도 건물 사면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 6% 찍었어요. 같은 70억인데 연이자가 4억 2천이에요. 월로 나누면 3,500만 원입니다. 월세 3천 받아도 매달 500만 원씩 적자예요. 근데 지금 세입자가 없잖요. 세입자가 없잖아요. 월세 수입 0원인데 이자는 매달 3,50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4억 넘게 증발해요. 2년 버티면 10억 가까이 녹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빌딩 주인입니다. 수백억짜리 건물 가진 사람이죠. 명함에 대표이사라고 박아놓고 다녀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요. 은행한테 이자 바치는 기계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파산을 기다리는 겁니다. 건물 있으면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건물주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주들은 왜 이자 손해보면서도 월세를 안 내리는 걸까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RTI라는 게 있거든요. 임대업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건물 담보 가치를 월세 수입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건물주들이 월세를 못 내리는 이유요. 월세 낮추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전화 온다고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꼼수를 씁니다. 렌트풀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월세 1억으로 계약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월세를 한 푼도 안 받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1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은행한테는 담보가치 유지된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공짜로 내주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통할까요?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기면서 건설 자재비가 폭등했거든요. 철근, 시멘트, 유리 전부 수입입니다.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요. 도심 한복판에 공사가 멈춘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뼈대만 올리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더 못 짓는 겁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뼈대가 덩그러니 서 있어요. 완공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건물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권도 같이 터지고 있거든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이런 데들이 상가 건물 짓는데 돈을 왕창 빌려줬어요. PF 대출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상권 불패 신화를 믿었거든요. 강남 1층 상가는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양만 하면 투자자들이 줄 선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분양이 안 됩니다. 1층 상가 평당 1억인데 누가 삽니까? 수익률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요. 월세 못 받을 게 뻔한데 그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시행사가 대출금을 못 갚아요. 대출금 못 갚으면 저축은행이 터집니다. 연쇄 부도예요. 전통 자산가들은 괜찮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를 쌓아온 사람들이요. 대출이 없거든요. 느긋하게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신흥 부자들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빚내서 건물 산 사람들이요. 빌딩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빌딩이 지금 뭐가 됐냐면요.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저주받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0%, 30% 싸게 내놔요. 그래도 안 팔립니다. 왜냐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하면 안 나오거든요. 금리가 7%인데 월세 수익률이 3%면 사는 순간 손해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사요. 파는 사람은 팔아야 하고 사는 사람은 안 사고 거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경매시장 얘기를 해볼게요. 수백억짜리 빌딩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200억이었는데 한 번 유찰됐어요. 160억으로 내렸습니다. 또 유찰. 120억 또 유찰. 반토막이 났는데도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고요. 사면 골치 아프거든요. 밀린 관리비가 수억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다 밀려 있어요. 거기다 안 나가려는 세입자명도 소송해야 합니다. 변호사비에 시간의 스트레스에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요. 건물주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져요. 그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경비 아저씨 있죠? 청소하시는 분 있죠? 건물 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받으면서 생계 유지하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돈이 없으면이 사람들 월급을 못 줍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면요. 문자 한 통 옵니다.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끝이에요. 하루 아침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없으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근데 월세는 내야 하잖아요. 버티다 결국 문 닫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들도 주원합니다. 새로 가게 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감이 없거든요. 예전엔 한 달에 1억 원씩 했는데 지금은 석 달에 한 건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일이 뭐냐면요. 철거입니다. 망한 가게 부수는 일이에요. 새로 짓는 소리는 안 들리고 부수는 소리만 들립니다. 오피스 건물도 문제입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무실 출근하는 사람이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요. 점심 손님입니다. 골목 식당들 있잖아요. 점심 장사로 먹고 사는 곳들이요. 손님이 반 토막 났습니다. 하루에 100명 오던 데가 10명도 안 와요. 근데 가스비는 그대로입니다. 월세도 그대로고 매출은 반인데 고정비는 똑같으니까 적자예요. 버티다 문 닫습니다. 줄줄이 폐업이에요. 고급 아파트, 단지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 식당에서 밥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백화점 가요. 호텔, 레스토랑 갑니다. 낙수 효과가 없어요. 부자들이 바로 옆에 사는데 동네 상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 사람 많은 거리 보이죠. 팝업 스토어 때문입니다.